트럼프 행정부 이래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하라 압박. F-2 개발 당시 국산화도 핵심 기술 이전도 실패한 트라우마.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모습. 1988년 당시 미국과 공동 개발한 기종으로 자체 국산화와 핵심 기술 이전에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경험으로 일본은 F-3 스텔스기 개발에서도 미국과 공동 개발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자체 스텔스기 개발 사업인 F-3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미국 방위산업체와 공동 개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압박 중이라는 소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1980년대 말 미국 부시 행정부 때 F-2 개발 사업 당시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으며 결국 미국과 공동 개발 이후 국산화도 실패하고 핵심 기술 이전도 실패했다는 대내외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문제를 주일 미군 방위분담금 문제와 연계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향후 일본 정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 사업인 F-3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에 나설 것을 종용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영국 업체나 기타 유럽 업체와 공동 개발을 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의 압력이 강해졌다는 것. 미국에서는 자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를 기반으로 한 모델로 F-3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공동 개발을 주저하는 이유는 과거 F-2 개발 사업의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F-3 전투기 이전의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F-2 개발 사업은 일본 내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세계를 놀래켰던 제로센 전투기의 부활 등으로 소개됐지만 실상 실익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자 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도 실패했고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을 받는 것도 실패하면서 대내외적인 비난에 시달렸다. 1988년 시작됐던 F-2 개발 사업은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도 순수 국산화 주장과 미국과의 공동 개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예산 및 기술 한계로 결국 미국의 F-16 전투기를 모태로 한 공동 개발이 추진됐으며 일본 정부가 전체 개발 예산의 약 60% 이상을 담당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행제어 기술 등 필수 기술을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국산화를 통한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하고 역으로 미국에 일본의 일부 군사 기술이 유출됐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F-2 2035년에 퇴역 예정 차세대 전투기 개발해야 1. 영업체와 손잡고 F-3 공동 개발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는 이래 분담금 현 수준 4배로 요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상대로 미방위 산업체를 선정하라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은 F-3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F-2 전투기의 후속을 개발할 방침이다. 10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F-3 프로그램의 정통한 3명을 인용해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일본과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 중인 영국 BAE 시스템스가 F-3 공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미국은 다급해졌다고 한다. F-2는 2035년 퇴역할 예정이며 F-3 프로그램은 내년 시작한다. 일본에는 현재 3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BAE 혹은 미국 록히드 마틴과 손잡거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미 공군은 영국을 선택하면 일본이 사용 중인 미국산 항공기 운영이나 미군과의 정보 상호 교환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일 동맹을 유지하려면 각기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을 낼까봐 미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 7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재협상에서 현재의 4배 수준인 8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해 일본을 놀라게 했다고 FT는 강조했다. 비컨 글로벌 스트래티지스의 일본 전문가 에릭 세이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 상대로 대해온 전력이 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SMA 협상과 이대규모 전투기 조달 관련 결정을 별개로 보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노타로 일본 방위상은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도 F-3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국의 우려를 키웠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명했던 제로식 전투기에 필적할 국산 항공기를 만드는 건 일본의 수건이었다. 미국은 F-35와 F-21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FT는 전했다. 일본은 왜 자체 스텔스기를 만들고자 할까? 트럼프 행정부 눈치 봐도 포기 못하는 국산화. F-2 개발 당시 서름. 핵심 기술만 뺏겼다는 비판. 일본 정부가 3년 넘게 고민하고 있던 자체 스텔스기 개발 사업인 F-3 전투기 개발 사업이 드디어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 사이에서 어디와 개발 사업을 함께할지 고민하던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록히드 마틴사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과거 F-2 전투기 때처럼 자체 핵심 기술만 뺏기고 실익 없이 미국에 또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일본 내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의 6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고려 합동 방어 훈련의 수와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F-3 전투기 개발 사업을 미국 기업과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측은 영국 BAE 시스템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를 파트너로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개발 비용을 일본이 대는 대신 이번엔 F-2 개발 때처럼 미국 측의 핵심 기술을 뺏기지 않을 심산이라고 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F-3 개발 사업과 관련 영국 BAE 시스템과 협력하지 말 것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를 주일 미군 방위비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사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입한 터라 스텔스 전력이 커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국산화의 꿈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F-22와 F-35의 기술을 활용해 함재기로 활용 가능한 스텔스 전력 개발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양측의 신경전은 아마 지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 미국의 보조를 잘 맞춰 미국의 푸들이란 멸칭까지 붙었던 일본 정부가 스텔스기 국산화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1980년대 말 미국 부시 행정부 때 F-2 개발 사업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만 뺏기고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F-2 전투기는 현재 F-3 전투기 이전의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F-2 개발 사업은 일본 내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세계를 놀래켰던 제로센 전투기의 부활 등으로 대대적으로 소개되며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공을 들였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실익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독자 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도 실패했고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을 받는 것도 실패하면서 대내외적인 비난에 시달렸었습니다. 1988년 시작됐던 F-2 개발 사업은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도 순수 국산화 주장과 미국과의 공동 개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예산 및 기술 한계로 결국 미국의 F-16 전투기를 모태로 한 공동 개발이 추진됐으며 일본 정부가 전체 개발 예산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게 됐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행제어 기술 등 필수 기술을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국산화를 통한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하고 역으로 미국에 일본의 일부 군사 기술이 유출됐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략무기의 국산화는 실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진행 중인 현대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발 비용은 엄청난 데다 개발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미 F-22와 F-35를 많은 나라들이 구매하고 전력화한 이후에 국산화에 성공하면 크게 늦은 셈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흔히 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유인 스텔스기는 전장에서 점차 물러난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6세대 전투기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일본 정부가 단순히 미국에 복제품을 내놓을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낼지 정말 어떤 국산 전투기를 내놓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 구도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F-3 개발 프로젝트에 또 다시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13일 일본 언론 동양경제 등은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방어 추가 구입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 방위성이 F-3 개발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방위성은 2018년 여름께 국산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국제적인 협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일본이 2019년부터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논의하게 되는데 만약 2018년 상반기까지 F-3 프로젝트의 행방이 결정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업에 돌입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F-3은 2030년께 퇴역 예정인 일본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현행 F-2 전투기의 후계기로 알려졌다. 일본은 개발에 이미 400억 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작년 1월 F-3의 실중기 ATDX를 X-2로 개명해 정식 공개한 바 있다. 이후 4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발해온 X-2는 길이 14.2m, 폭 9.1m, 높이 4.5m로 탄소 섬유 전파 흡수제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X-2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F-35에 비해 기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X-2는 작년 4월 첫 시험 비행 이후 10월 31일까지 총 32번의 시험 비행을 마무리한 상태다. 한편 일본은 올해부터 총 42대의 F-35기를 도입한다. 아울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당시 무기 도입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